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루마퓨전 세 번째 영상을 준비했어요. 일단 오늘은 자막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루마퓨전을 실행을 해줄게요. 루마퓨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전에 작업했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바로 화면이 뜨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아이패드에 영상도 가지고 있고 음원 소스라던가 모든 소스가 다 아직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오픈이 됐지만, 다른 프로젝트, 만약에 이미 영상을 지우거나 음악을 지우거나 했던 파일들은 실행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누락된 미디어라고 떠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다 끝내지 않고 추출도 안 했는데 가지고 있던 소스를 삭제를 하면 이렇게 미디어가 누락이 되기 때문에 꼭 완료가 된 후에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방금 여기 누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했던 프로젝트 다른 걸로 실행을 하고 싶을 때 이 아이콘을 누르면 되고요.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쪽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 실행을 해줄게요. 오늘은 자막을 연습할 거라서 자막 연습이라고 제목을 만들었고요. 이 프레임률이랑 이 비율도 60에 16대 9로 일단 지정을 해줄게요. 처음에 60프레임 그리고 16대 9 이 비율은 기본 세팅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아까 그 창에서 조절을 해줘도 되지만 많이 쓰는 세팅을 기본적으로 해놓는 게 좋잖아요. 이쪽에 톱니바퀴 물음표 누르시면 글로벌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정된 설정대로 프리셋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24프레임 지정하고 프레임 비율을 3대 4로 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 세팅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세팅을 아까 글로벌 설정에서 해놓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자주 쓰는 60프레임에 16대 9로 해놓고요. 이 여기 글로벌 설정 안에 있는 것들은 제일 기본 세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미지를 처음에 불러왔을 때 어떠한 스타일로 불러올지 스타일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2초 아니면 1초로 돼 있을 텐데 이렇게 바를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숫자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 5초, 5초 그리고 트랜지션은 2초를 많이 하는데요. 자막 연습이라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소스에서 이미지를 하나 만약에 가져왔을 때 이런 식으로 화면에 꽉 채워지는 형태로 불러와졌어요. 제가 세팅에 이렇게 채우기로 돼 있거든요. 지금 한번 세로형으로 된 사진을 이렇게 앞에다가 불러오면 세로형 이미지인데 이렇게 꽉 채워졌어요. 이때 제가 설정을 한번 스트레치로 바꿔볼게요. 그 상태에서 이 세로로 된 이미지를 갖고 오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사진이 비율도 무시한 채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원하는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채우기를 많이 해서 채우기로 기본 세팅을 하고, 지금 사진 불러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숫자 5초 자동적으로 5초 동안 이미지가 뜰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 글로벌 설정에서. 이건 어차피 여기 수정하고 편집하면서 조절이 가능한 거긴 하지만 자주 쓰는 수치를 지정해 놓으면 훨씬 편해요. 특히 저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5초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런 싶은 게 있어요. 그때 바꿔주시면 되니까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 클립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통이라고 돼 있어요. 이 보통을 방금 켰더니 여기 아이콘이 생겼죠?
이 클립이 어떤 건지 미리 보기를 알려주는 건데 이게 지금은 이미지를 불러온 거라서 괜찮은데 만약에 영상을 불러와 볼게요. 제가 아이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사진을 불러오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렇게 영상을 불러왔을 때 아이콘이 이렇게 그래프가 가려지는 게 잘 안 보이는 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설정에서 클립 유형을 아이콘 없음으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바꾸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딱히 수정을 할 게 없어요. 이 터치 보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터치가 보이는 건데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꺼놨고요. 여기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PNG로 저장할지 JPG로 저장할지 이거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이렇게 편집하다가 이 영상 속에 있던 어떤 장면, 만약에 이 컷을 썸네일로 하고 싶을 때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이 내보내기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쪽에 스냅샷이라고 떠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앨범에 얘가 딱 스냅샷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 파일의 확장자를 설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글로벌 설정은 이 루마퓨전의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프로젝트 설정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 자막 연습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세팅을 바꿀 수 있어요. 기본 세팅에 관한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중요한 자막 넣기를 알려드릴게요. 자막은 여기 소스에서 타이틀을 불러오시면 지금 저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 하나 저장이 돼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장을 안 해놨으면 이렇게 쭉 뜰 거예요. 루마퓨전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스타일이 쓸만한 게 없어요. 제 기준에서. 저는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여기 있는 걸 쓰질 않고요. 제가 작업을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폰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실행을 해야 돼요. 저는 파일 앱을 실행을 해서 드랍박스를 들어갈 거고요. 저는 드랍박스에 폰트를 따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폰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서체라고 뜨죠. 이때 이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굿노트 5나 오버 앱에 폰트 설치할 때처럼 똑같이 루마퓨전의 복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폰트가 설치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전체를 선택해서 옮기면 되는데 다시 아까 저는 그 폰트 폴더로 가서 한글 폰트 중에 tvn 폰트 이렇게 3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동 버튼을 눌러서 나의 아이패드, 루마퓨전의 유저 폰트 이 폴더에다가 복사를 눌러주시면 설치가 된 거예요. 여기 나의 아이패드에 루마퓨전의 유저 폰트 저는 이전에 설치한 것까지 있어서 이렇게 다 설치가 됐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폴더에다 옮기는 게 훨씬 편하겠죠? 루마퓨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쓰고 싶으시면 얘를 꾹 눌러다가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자막을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기 표준 타이틀 이 제일 처음 거 이 삐뚤어져 있는 거 있죠? 그냥 저는 얘를 가지고 와요. 일단 얘를 가지고 와서 더블 터치 하시면 이때부터 저희가 자막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오른쪽 이쪽 부분이 레이어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터치해서 휴지통 버튼이 생기면 터치. 그럼 지금 삭제가 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때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때 얘를 더블 터치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세 번째 거 아이콘을 눌러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일단 문구를 써볼게요. 이렇게 자막을 만들면 이 레이어를 터치해서 레이어를 펼칠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펼쳐야 되고 폰트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설치했던 다른 한글 폰트들이 많이 있어요. 눈느 홈페이지 가시면 무료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폰트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라이센스 잘 확인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나눔 고딕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 텍스트 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텍스트 상자가 엄청 쪼그라들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스타일을 지정을 해놨을 때 손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얘를 삭제를 해볼게요. 얘를 일단 표준 타이틀 하나를 아무거나 갖고 왔고요. 다시 얘를 삭제를 하고 텍스트를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바꾸지 말고 일단 한글 폰트로 바꿔줄게요. 아까 가져왔던 나눔 고딕 이걸로 바꿨고요. 여기에서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 있고 기준선 변경도 되고 정렬도 바꿀 수 있어요. 줄 띄우기 같은 경우에는 얘를 2줄로 입력해야지 가능한 거죠.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해서 2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줄 간격을 늘리고 줄일 수도 있고요. 얼굴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폰트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색깔 변경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사진에 있는, 이 영상에 있는 컬러를 쓰고 싶으시면 요거 스포이드를 그냥 살짝 눌러서 이렇게 끌어오면 돼요.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 모서리 색상은 테두리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폭을 늘려서 이렇게 쭉 할 수도 있고요.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모서리 색상, 테두리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꾸고 두께를 조금 얇게 한 다음에 이 얼굴 컬러에 있는 투명도 여기 맨 위에 있는 투명도 말고 얼굴 컬러 내에 있는 투명도를 이렇게 꺼주면 이런 스타일의 글씨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해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투명도 100으로 올리고 글씨 테두리를 까망색으로 조금 두껍게 했어요. 그림자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거리를 좀 주고 흐림 효과를 좀 주고 투명도도 조절해봤고요. 여기 화살표 터치해서 그림자 방향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 휠을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고요. 여기 있는 센터 X, 센터 Y는 이 텍스트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보시면 X축과 Y축 이동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정 가운데에 놓고 싶으시면 50, 50으로 이렇게 맞추셔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가운데 버튼 눌러주시면 딱 중앙으로 됐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스타일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중앙으로 해놨고요. Y축만 변경을 해서 자막처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한 줄 있던 것도 줄여줬고요. 이 회전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도 가능한데 이게 탁탁 걸리는 게 없어서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다시 되돌리기 눌러주고 이 버튼으로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 축척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인데요. 이 맨 위에 거를 움직이면 정 비율 가로 세로가
정비율로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되고요. 아래 X를 움직이면 가로로 쭉 늘어나고 Y를 조절하면 이렇게 세로축이 높이가 조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되돌려 볼게요. 여기 위에 되돌리기 다시 실행하기 버튼이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막 뒤에다가 상자를 넣고 싶어요. 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가운데 있는 도형 모양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 저는 까만 색깔로 할 거예요. 까만색으로 바꾼 다음에 투명도를 좀 바꿀 거고요. 이 정도? 여기에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고 위치를 이렇게 맞춰줄게요. 일단 X축만 저는 50이면 돼서 높이는 이렇게 맞췄고요. 프로크리에이트 레이어랑 포토샵 레이어 이런 거랑은 좀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에 있어야 할 네모 상자가 얘 같은 경우에는 맨 위로 올라와야지 제일 아래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놓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버튼 눌러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헷갈리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 되고요. 이 상태의 자막을 이제 계속 쓸 거예요. 나중에 다른 영상을 편집할 때도 쓰고 싶다 하시면 얘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별표 눌러서 타이틀 네이버 고딕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별표 그러면은 사용자 타이틀에 저장이 됐죠. 이렇게 저장이 된 거는 여기 소스에서 타이틀 버튼 눌렀을 때 제일 상단에 뜨게 돼요. 방금 저장한 타이틀 네이버 고딕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다가 얘를 꾹 눌러서 자막을 계속 이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이 루마퓨전 내에 저장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여기 파일에 루마퓨전 폴더에 프리셋이 있고 여기에 타이틀을 들어가시면 타이틀 네이버 고딕이라고 제가 만든 프리셋이 저장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자막을 이제 변경을 할 거면 더블 터치해서 얘를 눌러주고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막을 변경을 했어요. 지금 이 루마퓨전에서 자막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길어진다고 해서 네모 상자가 똑같이 길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이 자막 상자를 완전 길게 아예 영상 밖에까지 내보내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만 길게 해서 중앙에다가 놓고 그냥 쓰는 편이에요. 아니면 상자를 안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근데 보통 자막 쓰실 때 상자를 많이 쓰니까 그 길이 조절하는 게 귀찮을 때는 아예 그냥 길게 빼거나 귀찮아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매번 작업할 때 이렇게 수정을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사용자 타이틀을 저장을 할 때 제가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기억이 나시죠? 이 표준 타이틀에 있던 거 하나 가지고 와서 얘를 삭제를 하고 텍스트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이 텍스트를 안 건드리고 먼저 폰트를 한글 폰트로 바꿨어요. 배달의 민족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BM 주악 폰트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거를 한번 저장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랑 다시 한번 얘를 삭제를 하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얘를 먼저 바꾼 다음에 폰트를 바꾸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지금 벌써 텍스트 상자부터 모양이 이상하죠? 먼저 텍스트를 바꾸고 얘를 폰트를 바꿔버리면 나중에 아주 손이 많이 가는
프리셋이 되는데요. 얘를 한번 저장을 일단 해볼게요. 타이틀 02라고 저장을 했어요. 지금 제가 01이랑 02를 만들어 놨죠? 01을 끌고 왔을 때 여기에서 텍스트를 수정을 하면 제가 처음에 저장했던 폰트가 그대로 잘 적용이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 처음에 프리셋 저장할 때 컬러를 지정했거나 그림자를 지정했어도 그 스타일 그대로 잘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2번 타이틀 문구를 먼저 바꾸고 폰트를 적용했던 이 타이틀을 갖고 와서 써보면 얘를 수정할 때 지금 상자가 이상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기본 폰트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글씨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주의하실 점이 사용자 타이틀을 만들 때는 새로운 레이어 추가한 다음에 입력하기 전에 자기가 앞으로 자주 쓸 폰트를 먼저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장을 하는 이유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다시 그냥 재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타일을 다 지정을 하고 컬러라던가 모든 세팅을 다 바꿔준 다음에 위치도 포함해서 다 바꿔준 다음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져와서 그때 자막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막을 만드는 것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삭제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 파일 앱에서 나의 아이패드 루마퓨전의 프리셋에 타이틀, 저희가 만든 타이틀 프리셋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3개만 삭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타이틀 수정창에 들어갔을 때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꾹 누르면 삭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3개 삭제했었고 방금 여기에서 1개 삭제하면서 다 사라졌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한 텍스트 파일 안에 레이어를 넣어서 자막도 충분히 예쁘게 꾸미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프로젝트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편집했던 이 영상에다가 얘를 쫙 끌어다가 그대로 적용이 됐죠? 더블 클릭해서 이 상자에다가 입력을 할 거니까 얘를 터치해주고 이렇게 자막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막을 기본적으로 저는 5초를 해놨기 때문에 짧은 자막은 좀 짧아도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 영상에 따라서 길이 조절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잘라서
해주시고, 만약에 다음 자막이 또 있으면 저는 여기에서 바로 수정을 해줘요. 이렇게 자막이 완성이 됐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스타일 지정하기 전에 폰트를 먼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손이 안 가는 그런 자막 프리셋이 되는 거니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막 만드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트랜지션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영상과 영상 컷 사이에 트랜지션 쓰는 거라고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 크로스 디졸브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자막에 넣기도 괜찮아요. 여기 자막을 만약에 한 1초 정도 효과를 넣어준다고 하면 자막이 스르륵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딱 생기고 딱 사라지잖아요. 이 크로스 디졸브 효과를 넣어주면 이렇게 스르륵 사라지는, 스르륵 생기고 스르륵 사라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자막이 너무 짧기 때문에 효과도 되게 짧아졌어요. 이렇게 화살표 움직여서 길이 조절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저는 설명해드리느라고 좀 간단하게 만든 거긴 하지만 여러분은 응용을 한번 더 멋있는 자막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막을 저장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뤄봤고요. 이 기본 세팅하는 것도 작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자신한테 맞는 그 세팅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지정을 해놓고 쓰시면 더 편할 거예요. 또 이렇게 만든 자막 스타일은 서로 파일로 공유도 가능하니까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자막 스타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